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성진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교수님도 인스땡이나 페이스땡 같은 SNS 하시나요? 네, 이제 했다가 요즘에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왜요? 왜 요즘 안 들어가세요? 아, 그게 이렇게 팔로잉 계속 하려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맞아요. 예. 이거 하트 또 누가 눌렀나 그쵸.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SNS에 보면은 자기가 올린 글이나 사진을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게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교수님은 어떤 해시태그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영원한 여러분의 육아 도우미. 아, 너무 좋다. 제가 괜찮아 부모 상담소는 해시태그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해시태그 아메리카노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냉철한 판단으로 딱 맞는 조언도 드리니까 아메리카노가 아닐지. 역시 신세대가 더 낫어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지금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중학생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연히 아이 카톡을 보았는데 친구와 욕설 문자가 빈번하게 오고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편한 친구와 대화해서 욕설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언어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이럴 땐 어떻게 아이에게 해줘야 할까요? 사춘기라 엄마가 카톡을 봤다는 걸 알게 되면 화를 낼 것 같아 속으로 끙끙 앓는 중입니다. 오늘 상담소에 도착한 사연의 주인공은 사춘기 중학생인데요. 어머님이 우연히 친구와 욕설을 주고받은 카톡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이 입에서 험한 말이 많이 오가면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춘기의 통과 의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두 아이를 기르면서 이것은 기본이다. 요 정도쯤이야. 왜 이 사연의 어머님도 아, 저 나중에 이대로 크면 얘가 나중에 욕쟁이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 아이가 왜 이 나이 또래에 이렇게 할까? 4학년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보통. 입이 좀 거칠다라고 느껴요. 요즘 아이들 빨리 오니까 사춘기가. 그러게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슬슬 시작될 때 6학년쯤 되면은 사춘기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 한 3학년까지는 끝내줍니다, 정말. 우선 사춘기 아이들의 뇌 발달을 정말 한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가장 큰 이제 아이들 몸의 변화가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거는 아시죠? 아이들이 이제 여자아이들은 가슴도 나오고 남자아이들 네. 목소리 커지고 이제 이런 어떤 2차 성징을 발달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몸이 바뀌는 건데 이 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만 가는 게 아니라 뇌에도 가요. 남자아이들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것의 기능은 뭐냐? 공격성과 충동성을 아주 정말 한 20배 올립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이제 그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은 주로 뭐 충동성도 약간 올려주기도 하지만 주로 기분의 변화로 와요. 이렇게 아 기분 나빠. 그렇게 아이들이 머리도 같이 좋아져요. 4학년 이후부터 여러분 아이들의 전두엽이 있는 대로 발달하면서 중 2, 3까지 확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일정 시기 동안은 아이들의 이런 욕망이 과잉되는 부분을 이 아이들의 뇌가 누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부조화의 이 면적이 상당히 있어요. 흔히 말하는 중2병, 중1병이 바로 저는 피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엄청난 욕망들이 충돌해서 그 욕망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버티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아이들 그렇고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부모한테 하지는 않고 네. 어른들한테 안 하니까 네. 적당히 선언시키지만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생기면 받아주니 같이 비슷한 처지잖아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너무 늘어놓으면 안 되는 자기의 욕망이 있는데 그렇죠. 또 아이들이 이때 굉장히 친구에 대한 친밀감도 많이 느껴요. 동질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때 아이들이. 네네. 그때 아이들 정체감도 혼란이 약간 오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특히 친구에게 소외되지 않고 어울리는 게 또 엄청 중요해요. 자기 불안을 없애는 길이니까. 맞아요. 이런 복잡다단한 생리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와 또 눈치와 적응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친구끼리 험한 욕 대회를 열기도 한답니다. 오히려 이 집 아이들은 친구랑 잘 풀고 있으니 네.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이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어머님은 사춘기 아이 생각에 사실 카톡을 봤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 이럴 때 뭔가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요? 말 안 하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그걸 하셨다 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한테 더 사춘기 때 문을 닫잖아요. 근데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대충 짐작으로 알아차리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 네. 반드시 부모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욕을 나누는 이 친구 어떤 아이일까? 저 같으면 오히려 야, 너 친구도 친한 애들 있니?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 떡볶이 해줄게. 오. 하루 엄마가 풀어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놀아라. 하룻밤 우리가 자자. 그래서 관찰을 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이 같아요. 아이가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하고 어울려도 괜찮겠구나 하기는 하시고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은 경고를 그렇게 멋지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야, 너 엄마가 봤더니 카톡에 욕하더라. 아,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아이 입장에서는 먹히지도 않지만 네. 사이가 나빠지는 지름길이에요. 요즘 SNS에 노래방이나 밤중에 PC방에서 노는 아이들 모습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사춘기 중학생이면 친구들이 하는 건 또 다 해보고 싶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특히 3학년 넘어가면 나름대로의 이게 규칙을 부모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함께 가족 회의를 해야 된다. 그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룰 세팅이라 그러죠. 우리 집의 규범을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느 정도 규범을 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귀가 시간은 언제다. 용돈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사춘기가 되면 제일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귀가 시간이에요. 귀가 시간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 만약에 늦게 끝나는 거 엄마가 데리러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위험하지 않는 선을 정해놓고 네. 그 선 안에서 하고 또 반드시 예를 들면 노래방, PC방 등 이런 데 갈 때는 네. 미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는 하셔야 돼요. 물론 잔소리를 폭풍으로 해대시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네. 합리적인 이유로 어디 놀러 갔다 온다 그러면 잘 놀다 와라. 이 정도의 부모님하고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돼야지만이 네. 아이에게 이제 그런 데 갈 때는 엄마한테 얘기 미리 하기 이렇게 하는데 하면 네. 좋거든요. 이런 틀을 미리 안 주시고 잔소리 하듯이 그런데 나쁘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이미 네. 아이가 부모하고 사이가 조금 틀어졌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무조건 엄마는 막아버리면? 잔소리쟁이, 내가 하는 건 다 못하게 해. 그러면 남는 거라고는 몰래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선을 정해주셔야지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한 방향으로 안 갈 수 있게끔 안전한 네. 사춘기를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몰래 유해업소나 위험한 장소에 가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법칙을 정해놨는데 네. 그걸 깬 거잖아요. 이거를 어겼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벌칙 중에 여러 가지 용돈 깎는 것도 있고요. 네.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는 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그런 거 안 세워놓고 애가 그 잘못할 때마다 막 감정까지 버럭버럭 실어가지고 야단을 마구 치니까 사이도 더 벌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가 안전하고 이제 잘 크는 건데 네. 사이만 벌어지면서 더 일탈 행동이 심해지게 돼요. 집에 아이들의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는 상이 가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좀 지게 하는 제일 좋은 게 용돈을 조금 깎는 거예요. 그것도 용돈을 잘 주셔야 돼요. 평소에 줘야지 깎을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줄거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나중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좀 차감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녀 교육의 틀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고 갑자기 사춘기가 돼가지고 네. 잡겠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수님 시선에서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 이것만큼은 꼭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아이들은 일단 우울해지면 게임 중독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불쾌한 기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은 자기 몸 괴롭히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너무 붙는다면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그 중독 성향에 빨리 들어가요. 약간 남녀는 분명히 네.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같은 사춘기 스트레스라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조금 달라요. 항상 눈치 보고 있다가 그 조짐이 보이면은 빨리 네. 초기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 아이랑 친한 어른이 있으면 그분을 활용하셔야 돼요. 삼촌도 좋고 이모도 좋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분이 부모 대신에 네.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자기의 그 째뿌둥한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니까 그게 노력하는 방법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튀었다. 네.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줘서 더 이상 많이 헤매지 않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신 신희진 교수님께 이제 막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선 중학생 아이에 대해 조언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시태그 걱정, 해시태그 속상보다는 해시태그 우리 똥강아지, 해시태그 행복, 귀염둥이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올게요. 괜찮아? 부모 상담소. 오늘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민에 빠지셨다고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마파클럽 게시판에 상담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